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에 진심인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혹시 상장 폐지되면 어쩌지?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인데 한순간에 사라지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지 않나요? 특히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장 폐지라는 리스크는 정말 피하고 싶은 악몽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장 폐지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몇 가지 요령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갈 예정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이 복잡한 투자 세계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실패 없는 투자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장기 투자는 단순한 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생존하고 나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고르는 안목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익을 내며 성장하는 기업인지 면밀히 살펴보세요. 단순한 매출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동반한 내실 있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무 상태가 아주 안전한 기업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빚더미에 앉아있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은 언제든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가 밝은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양 산업에 속해 있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장기 보유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게 됩니다. 은행이 왜 수많은 기업 중에서 대박, 나는 회사보다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선호할까요? 바로 예측 가능한 안정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정성에 더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겸비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바로 우리의 장기 투자 목표인 거죠. 그렇다면 상장 폐지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하려면 어떤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괜히 공시 자료를 보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대한 정보들 속에 상장 폐지라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와 경고 신호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보고, 바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DAR, SAS, or, 그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업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와 같은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감사보고서까지 모든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특히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 기업홍시 채널 KRX Kind, KX, Company, 그입니다. 여기서는 해당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심지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상장 폐지와 직결되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거예요. 정보를 찾아보고 분석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잠깐의 노력이 여러분의 큰 손실을 막아주고 나아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귀찮다고 정보를 흘려보내는 순간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만약 일정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정 기준들을 미리 정확히 알고 있다면 위험한 종목을 사전에 걸러내고 피해갈 수 있겠죠? 주요 지정 사유들을 몇 가지 자세히 짚어볼게요. 첫째,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금이 심하게 깎여 나가 부실해졌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자본이 절반 이상 잠식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경우입니다. 기업이 핵심 사업 활동을 통해 돈을 벌기는커녕 2년 연속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면 장기적인 생존 능력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셋째, 감사인의 의견이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입니다.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는 뜻으로,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중요한데, 기업의 시장 가치가 너무 낮아지면 시장의 관심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감소하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감지하고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상장 폐지,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 지표들을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분석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업의 재무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검진 기록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부를 의사의 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현재 건강 상태와 미래의 잠재적 질병 여부를 파악해야 해요. 특히 중요한 지표들을 짚어보자면,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사업 활동을 통해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현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은 기업의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은 오래 버틸 수 없어요. 둘째, 낮은 부채 비율입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작은 외부 충격에도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부채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활용하면 성장의 동력이 되지만 과도하면 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비싼치 않은 기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심해야겠죠? 셋째, 꾸준한 이익 창출 능력이 중요합니다. 한두 해 반짝하고 말 기업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이야말로 장기 투자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 우위와 사업 모델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은행이 리스크가 큰 대박회사보다 안정적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회사를 선호하듯, 우리 투자자들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검증된 기업을 선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감사 의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표이자 경고 등입니다. 외부 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 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심지어 감사 의견이 거절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나 회계 처리 과정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감사 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쯤이면 이미 거래가 정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하여 늦었을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꾸준히 추적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면밀히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사 의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다른 재무 지표나 공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예방적 접근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구조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 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거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적으로 터지는 기업은 아무리 현재 사업 내용이 좋아 보여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경영진의 안정성과 투명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불확실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은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과 리스크를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업 내용 변경이 너무 잦은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잦은 사업 변경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분야에 무모하게 뛰어들어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핵심 사업을 견고히 영위하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꾸준히 한 우물을 파며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장인, 정신을 가진 기업이 결국 살아남아 시장을 선도하고 성장합니다. 뚝심 있는 기업이 비바람을 견디고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 중 일부는 KOTC 시장 내의 상장 폐지 지정 기업부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존 주식시장보다는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보 접근성도 낮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소액이나마 현금화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KOTC에서조차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KOTCBB라는 장외호가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호가를 게시하여 거래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장외 시장에서의 거래는 훨씬 더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전에 꼼꼼한 분석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현재의 기업 상황만을 볼 것이 아니라 2026년 이후 변화할 투자 환경에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거시경제 흐름을 항상 주시하고 예측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리 변화의 방향성,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 재편의 움직임,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등 거대한 흐름들은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시기에는 관련 인프라, 소프트웨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심도 있게 고려해볼 수 있겠죠.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유지 기준 강화에도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코스닥 시장 상장 유지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더욱 엄격한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 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면밀히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의 변화는 기업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투자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장 폐지 걱정 없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융감독원 DART와 한국거래소, KRX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공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기업의 핵심 사업 내용이 얼마나 견실하고 미래지향적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결국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투자에 임한다면 흔들림 없는 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진정한 장기 투자를 통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시간과 함께 우리의 자산을 물려나가야 합니다. 인내심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등락 속에서도 내가 중간에 변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시장이 이동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투자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과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투자도 무너집니다. 셋째,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 결혼, 주택 구매, 자녀 교육 등을 예측하여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계획적인 투자는 재정적인 불안감과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와 기간이 명확할수록 투자는 더 견고해집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기억하세요. 하나의 자산군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자산군이 완충 역할을 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테슬라 주식, 그리고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저희 재정적인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변동성이 큰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수익을 향해 나아가는 스노우픽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장기 투자의 정상을 향한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탄탄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상장 폐지라는 함정을 피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든든한 동료로서 꾸준히 투자하고 루틴을 지켜나가며 마침내 성공의 결실을 함께 거두어 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운 투자 여정을 항상 리스펙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성투하세요.